안녕하십니까. 10분 책방 북텔러 이강락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토요타 에이지의 결단이라는 책입니다. 토요타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토요타 자동차의 처음 창업에서 50년 동안의 경영을 이끌어왔던 사람이 바로 토요타 에이지입니다. 토요타 에이지는 창업자는 아닙니다. 창업자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러나 토요타 자동차가 창업하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토요타 역사 50년을 산 증인으로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토요타 에이지 이 책은 크게 세 단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공장을 학교로라는 제목으로서 자서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명한 사키치라는 분입니다. 에이지의 큰 아버지이네요. 발명한 사키치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영향을 받아서 세 명제가 같이 연합해서 토요타 방적기계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토요타 자동차의 모텔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요타 에이지의 자동차에 대한 인연과 관심은 1926년도에 독일산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대학생이 되어서 기계공학을 공부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의 사촌 형인 토요타 기이치로가 드디어 자동차 사업을 시작하면서 대학을 졸업한 사촌 동생인 토요타 에이지에게 너 우리 회사 와서 나랑 같이 자동차 사업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토요타 에이지가 합류하게 되었던 것이 자동차와의 인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는 국산화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때 손을 들고 자동차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회사가 두 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토요타 자동차와 닛산 자동차입니다. 결국 토요타 자동차 1937년 8월 28일에 드디어 법인 설립을 하고 자동차 사업을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공장 이름이 고모로 공장입니다. 월 한 250대 정도 생산하고 있을 때 월 1500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 목표를 세우고 공장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이 공장이 매우 잘 됐습니다. 그리고 매우 상징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의 준공식 때 그 날짜를 기념해서 11월 3일이 오늘날 토요타 자동차의 창립 기념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단어입니다. 시세를 비상하다라고 했습니다. 토요타 자동차 비상하기 위해서 어떤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첫 번째, 도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1949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패전국이 된 토요타 자동차를 포함한 일본의 모든 대기업들 문 닫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책임을 지고 창업자인 기이치로 회사를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에 경영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습니다. 사직했습니다. 관계된 토요타의 가문의 최고 경영자 그룹에 속했던 이시다 씨가 사장으로 2대 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시다 사장 매우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내실 경영에 대한 것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금에 대한 것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고 융통이 되기 시작했고 회사가 회상하기 시작해서 간신히 살아났던 회사가 바로 토요타 자동차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책의 저자인 토요타 에이지는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포드에 가서 실습을 했습니다. 포드 자동차 생산 시스템에 대한 것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토요타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트럭의 주문이 물밀듯 쏟아져 버린 겁니다. 트럭을 12년 동안 무한 생산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매출액의 성장과 이익에 대한 확보와 모든 면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토요타 에이지 결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번째 단원에 도전합니다. 그게 바로 도전 그리고 결단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뭘 도전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첫 번째, 자동차 산업은 결국 승용차의 경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55년도에 드디어 크라운 생산을 개시했습니다. 두 번째, 바로 2대 사장인 이시다 사장의 결단입니다.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니까 공장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생산 공장에 라인을 증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업 능력과 판매 능력과 생산 능력이 월 2000대, 2500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회사가 당장의 생산 라인을 증설하면서 월 5000대나 월 10,000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좀 무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시다 사장은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시다 사장의 결단에 대해서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무언으로 응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시다 사장의 높은 비전과 도전에 대한 것을 반드시 이루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공장이 토요타 자동차의 모도마치 공장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토요타의 세계 최고의 위상은 모도마치 공장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어서 1962년도에 도요타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노사 선언에 대한 조인식이었습니다. 노사가 한마음이 되어서 미래의 최고의 경영회사를 만들자라고 합의하고 조인식을 했던 것이 1962년에 있었습니다. 정호원의 한마음되기 운동은 드디어 뭐가 됩니까? 내실 경영과 수익성과 모든 면에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일본 산업의 구조조정과 산업 재편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회사 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산업에 대한 구조 재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통폐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도요타 자동차 여기에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했습니다.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합병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요타 자동차와 히노 자동차의 합병이 이루어졌습니다. 뒤를 이어서 바로 다이하츠하고 협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절한 모습으로 도요타 자동차 지분을 교환하면서 도요타에 합류가 되었습니다. 도요타 그룹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통해서 도요타 자동차는 산업 재편의 선두주자가 되었고 자동차 산업의 큰 규모로서 그 시대를 재편이라고 말하는 업계 재편이라는 시대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도요타 에이지 드디어 자신감을 가지고 큰 도전했습니다. 1966년 국민차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그의 계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는 대중화될 거다. 5명당 한 대의 자동차 필요할 것이다. 나중에 이 사업이 성공하고 나서 진행되고 나서 도요타 에이지는 이 책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는 5명당 한 대씩 꼴에 수요가 있을 걸 봤는데 알고 보니 2.7명당 한 대의 자동차가 보유하게 된 게 일본 국가입니다. 라고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도전과 결단의 성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베이스로 해서 부사장이었던 도요타 에이지 1967년도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도요타를 만들고 그는 50년을 맞이하면서 도요타 자동차 역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도요타 에이지 도요타 사장이었습니다. 창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초기에 도요타의 모든 걸 끌어왔습니다. 물론 사상의 기반을 만든 사람은 창업자인 기이치로입니다. 도요타 기이치로입니다. 사촌 동생인 도요타 에이지가 실제로 부사장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술연구소장 같이 시작했다가 그리고 부사장으로 역할을 하다가 그리고 사장으로 승계받아서 사장이 되어서 끌어갔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설명할 게 있습니다. 도요타 에이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새벽에 출근했습니다. 밤 늦게 퇴근했습니다. 그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글로 적었습니다. 도요타 에이지의 글이 무엇입니까? 일하는 방식들입니다. 매뉴얼입니다. 모든 업무의 절차들입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들 있잖아요. 사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 방식에 대한 매뉴얼이 있잖아요. 지침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요타 자동차의 사내 지침과 매뉴얼과 업무 표준화와 업무 규정에 대한 모든 것 도요타 에이지가 자기 손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배포했습니다. 여러분 도요타 자동차에 있어서 사내 규정에 대한 것은 도요타 에이지 손으로 만들어서 배포한 거기 때문에 사장님 지상입니다. 당연히 그 회사의 모든 간부들 룰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일본 문화도 그렇긴 하지만은 도요타 자동차에 어찌 보면 기준을 정하고 준수하는 문화, 그건 탑다운방 이루어졌던 그 솔선수범 현장에 도요타 에이지가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도요타 에이지라는 분이 썼던 결단은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요타 에이지의 역사, 그의 인생의 역사는 바로 도요타 자동차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요타 에이지의 결단이라는 책에서 많은 도요타 자동차의 역사에 대해서, 히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 결단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도전이, 바로 큰 나의 결단이 오늘의 도요타를 만들었던 것을 흐뭇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이 책을 곰곰이 읽으면서 또 도요타 에이지에 대한 많은 생각과 또 제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도요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요타 에이지의 결단은 실행입니다. 실천입니다. 도요타 에이지 누구입니까? 실천가입니다. 실행가입니다. 그의 사촌형인 창업자인 도요타 기이치로 저스트 인 타임 GT를 만들었습니다. GT의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실천했을까요? 누가 뼈대를 만들었을까요? 누가 그것이 문화가 되고 체질이 되고 몸에 배도록 했을까요? 누가 실천했을까요? 그 실천 문화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도요타 에이지입니다. 결단보다 더 중요한 건 실행입니다. 저는 오늘의 도요타 자동차의 경쟁력은 실천력이라고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단과 그 결단에 따른
실행, 그게 바로 토요타의 경쟁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토요타의 이제 결단에 대한 책에 대한 내용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